안녕하세요, 독자님. 경제용입니다.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요,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최근에 한 방송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회고를 밝혔는데 독자님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그 MBC 손석희 질문들 3였죠. 사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법률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. 이런 국가적인 중대사 앞에서 얼마나 큰 심리적 또 절차적 압박을 받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. 맞아요. 특히 탄핵 심판이라는 그 무게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. 문 전 권한대행 본인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니까요. 네, 그 한마디에 정말 당시의 그 엄청난 압박감, 또 뭐랄까, 역사적 결정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게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무게가 어느 정도였을지. 네. 그런 중압감을 좀 보여주는 일화가 있었잖아요. 그 탄핵 선고 마지막 문장, 그러니까 아무개를 파면한다. 이 부분을 어떻게 선고할지 고심하고 연습했다는 이야기.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. 저도 그 부분 듣고 좀 놀랐습니다. 보통은 판결문을 보고 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죠.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재판장이 판결문 보고 읽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본인은 정면을 보고 카메라를 보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무려 4번이나 연습을 했다고 하죠. 이게 판사들은 보통 서류 보면서 말하는 게 훨씬 익숙하거든요. 그래서 고개를 들고 카메라나 방청석을 딱 정면으로 보면서 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해요. 음, 그런데 당시 생중계될 걸 예상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그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서 말하는 연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결정의 무게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죠. 네. 단순히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서 뭐랄까 역사적인 순간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고민까지 했다는 흔적이 보여요.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막상 그 순간에는 오랜 습관처럼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더라고요. 허허. 그만큼 그 순간의 압박감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. 이런 개인적인 고뇌 말고도 그 선고 당일에 동료 재판관들한테 리허설 요청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좀 흥미로웠어요. 맞아요. 평소에 말이 좀 빠르고 목소리가 작다는 지적이 좀 있었나 봐요.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동료들이 많은 사람이 지켜볼 테니까 우리 앞에서 한번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보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. 근데 그걸 또 거절하고 혼자 사무실에서 연습했다고요? 네, 그냥 카메라를 가상의 청중 삼아서 주문을 읽어보고 이 정도면 메시지가 잘 전달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맞췄다고 하더라고요. 허허. 어떻게 보면 그 선고를 앞둔 재판관의 어떤 고독함 같은 거, 그리고 그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결국 혼자 져야 하는 거니까요. 그렇죠. 그 고독한 준비 과정이 있었기에 아마 국민들도 TV 앞에서 비교적 명료하게 선고 내용을 들을 수 있었을 거고요. 근데 이런 선고 과정 이야기 말고도 다른 좀 민감한 질문들도 나왔잖아요. 네, 맞아요. 손석희 씨가 그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잠시 석방됐던 기간에 대해 평가를 물었을 때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했죠. 네. 개인적인 입장은 분명히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. 뭐 이런 취지로 답변했죠. 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또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어 보였어요.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말을 아낀다기보다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어떤 중립성, 신중함, 이런 원칙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상황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죠? 네.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건 좀 직접적이잖아요.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건데 그렇죠. 이 질문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제3자 입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.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.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인 거죠. 네. 답변 하나하나에서 정말 법관으로서의 어떤 정체성, 책임감 이런 게 강하게 느껴졌습니다. 자, 그리고 인터뷰에서 또 중요하게 나온 게 탄핵 심판 표결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. 그 4월 1일에 이미 8대0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었다. 이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을 해줬죠. 네, 맞습니다. 그 사실 확인과 더불어서 왜 본인이 만장일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어요. 개인적으로도 만장일치가 꼭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. 이유는요?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결정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.
워낙 국가적으로 갈등이 큰 사안이었으니까 헌재 결정이 좀 폭넓게 받아들여지려면 만장일치가 중요하다고 본 거죠. 하긴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면 사회적으로 더 시끄러웠을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만큼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. 그러니까 8명 재판관 전원이 동의할 만큼 탄핵을 인용해야 할 법적, 사실적 근거가 분명했다. 뭐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죠. 단순히 정치적 고려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이게 타당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군요. 네. 결정의 역사적 무게나 사회적 파장을 깊이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만장일치 결정 이면에는 그런 복합적인 고려가 있었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흥미로웠던 게 선고 시점을 정하는 과정이었어요. 이게 그냥 결정 났다고 바로 선고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문 전 권한대행 설명 들어보면 이미 4월 초가 되면서 더 이상 표결이나 선고를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 특히 본인 퇴임일이 4월 18일로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. 시간 압박이 있었군요. 네, 상당했죠. 만약 재판관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심리 절차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해질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4월 1일에 표결하면서 바로 선고기일을 4월 4일로 잡아야만 본인 퇴임 전에 안정적으로 선고를 마칠 수 있겠다.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정말 아슬아슬한 일정이었던 거예요. 만약 그때 4월 4일로 못 잡고 며칠 더 늦어졌다면 퇴임까지 정말 일주일밖에 안 남는 상황이었을 테고요. 와... 그러면 뭐 새로운 재판관 오고 사건 파악하고 이러다 보면 탄핵 심판 결정 자체가 상당히 표류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던 거죠.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. 재판관 개인의 임기 종료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 중대사의 일정과 결과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. 네. 헌법재판이라는 게 정말 추상적인 법 논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시간 제약, 또 절차적 안정성, 결정의 사회적 수용성, 이런 다양한 현실적인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. 맞아요. 문 전 권한대행의 회고가 이런 헌법재판의 이면,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고뇌와 결단의 순간들을 참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. 네. 평소에 우리가 좀 접하기 어려운 헌법재판소 내부 이야기, 특히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뒷이야기를 통해서 법과 현실,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법관의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는 기회였죠. 네. 선고 문장 연습부터 만장일치에 대한 고민, 그리고 그 촉박했던 일정 속에서의 결단까지 그 무게가 정말 상당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. 단순히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과정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, 또 고민들을 되짚어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특히 사법부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요. 이런 회고는 사법 과정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. 지금까지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회고에 대해 다뤄봤습니다. 이런 중대한 사법적 결정 과정에서의 개인적 고뇌나 절차적 제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, 또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압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. 독자님께서는 이처럼 역사적 결정의 이면에 놓인 인간적인 고민과 제도적 제약들이 최종 판단의 정당성과 수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